제가 만났던 건물주 최소 몇 천억대 자산가 분들은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절대 없습니다. 전 이 점이 어떤 투자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차빌입니다.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물주분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제 휴대폰에만 해도 거의 한 1,800분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이 건물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때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저분들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이 너무 많죠? 자산부터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는 뭐가 그렇게 달라서 차이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답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답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약간 180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건물 투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조금 편하게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만났던 건물주 최소 몇 천억대 자산가 분들은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절대 이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남들과 내 현재를 비교하지 않아요. 전 이 점이 어떤 투자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성공하신 분들 너무 잘 돼서 주변에 자기보다 잘 된 사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 대상이 다른 거지.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본인보다 조금 더 잘 성공을 이루신 조금 더 잘 버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변에 훨씬 많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분들 근처에서 이제 머물려고 하죠. 하지만 절대 자기 시간과 자기 감정을 질투라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에 가까운 감정에 낭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느낄 수 있었냐면 정말 찐으로 본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남에게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몇백억대 수준 건물주분이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그리고 미팅을 진행할 때도 명품을 입고 오신 분들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인이 되신 혹시 찰리 먼거 아시나요?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파트너였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이 찰리 먼거가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모두가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하는 조언은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명품 사치품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풍족한 요즘 시대에 살면서 덜 행복한 이유도 현재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보다 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투심이라는 감정도 바로 남들과 비교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자산가분들은 남들과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와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결국 무리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질투심하고 조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건물을 샀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질투심이죠. 모두 건물주가 마치 언론에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도 있고요. 요즘에 심지어 초등학생 목표의 건물주가 있죠. 이 비정하고 피 튀기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특정 어느 지역의 건물주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단순히 건물주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건물주가 되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 시기가 왔을 때 현금이 생겨서 조급하게 중개법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알아보시다가 괜찮은 물건들 다 놓치고 가장 적극적인 중개인 분들이 밀고 있는 매물을 덥석 매입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본인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실거래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서 추후 재매각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계산이 서는 그런 건물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도전해야지가 목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이 맞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아무리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자 비용 내에 대출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무리하는 거랑 과감한 거랑은 아예 다른 말이죠. 무리하는 거는 본인 선에서 감당이 안 되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는 거고, 과감한 건 그 계산이 모두 섰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너무도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걸 바로 자산과 바꾸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꾸준히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2022년 물가가 5%대에서 거의 6%대까지 바라보다가 지금 2023년 들어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4개월째 동결 상태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나 뭐 교육비, 외식비 등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체감하는 물가는 엄청 올랐다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현금이 지금 계좌에서 녹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이른 나이에 자산가 되신 분들은 물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으시겠지만 이 소득 플러스 이 소득에 대한 돈을 자산과 얼른 교환해서 투자의 경험을 일찍부터 쌓으셔서 결국 투자를 잘하는 법을 깨우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란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항상 투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인지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는 시기마다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뭐 고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시다시피 1974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단 한 번도 부동산 지가 상승을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부증성의 법칙인데요. 이 부증성으로 인한 희소 가치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에서는 추가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죠. 임대료도 어차피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우상향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 가치 있는 좋은 입지에 임대를 들어가려면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요.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자산이 계속 불려나가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부의 축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시드가 작을 때는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 건물 투자까지 차근차근 끊임없이 불려나갑니다. 작은 투자의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엔 큰 투자의 성공도 어렵지 않게 해내시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중개와 뭐 다양한 컨설팅을 함께 도와드리면서 느낀 점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자산가분들이 시작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일찍이 깊이 인지하고 얼른 교환할 만한 자신과 맞는 투자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하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왔다는 점입니다. 저 본업은 중개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만의 작은 투자의 성공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유튜브에 쭉쭉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책이라던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유료 강의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배운 부분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로바로 실행을 해나가 보시면 이 건물주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본인의 성과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